25년 전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조미양 딸이었어, 그때? 와, 이 대사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조미양 딸, 조정원의 죽음이 진태석 회장의 계략이었다는 걸까요? 드라마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네요. 방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회색 SUV가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섰는데요. 차가 멈추자마자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은 진태석 회장의 오랜 부하였고 손엔 낡은 사고 보고서를 꼭 쥐고 있었더라고요. 종이가 얼마나 구겨졌는지 소나기 힘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조금 전 회장실에서 들었던 진태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25년 전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조미양 딸이었어, 그때? 말투가 낮았는데도 듣는 사람을 움찔하게 만드는 살기가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부하는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사고 보고서 숫자를 다시 훑었는데요. 7살. 7살. 둘 다 나이도 비슷하고 체구도 거의 구분이 안 갔다고 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른 건지 그는 입술을 적시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둘 다 7살 체구도 비슷했고 같이 있어서 내가 다른 아이를 죽인 거였네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 스피커에서 다시 한번 진태석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럼 차수아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잖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 한 부회장이 찾아내기 전에 당장 찾아서 처리해. 처리해. 그 단어가 골목 공기를 쿵 하고 내려앉히더라고요. 25년 전에도 들었던 바로 그 말.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면서 기범미양집 대문이 삐걱하고 열렸고요. 부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커튼 사이로 아주 작은 틈이 벌어졌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밖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실제 주영채 그 아이였습니다. 눈빛이 좀 멍해 보이는데 어딘가 깊이를 알 수 없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부하는 그 얼굴을 몇 초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답을 스스로 발견한 사람처럼 숨을 삼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25년 전 살아남은 아이가 저 친구인가요? 말이 떨어지는 순간 SUV 헤드라이트가 깜박이며 골목을 비췄고요. 집 안쪽에선 전등 하나가 톡 하고 켜졌습니다. 그리고 커튼 틈은 아주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영채의 눈이 정확히 부하의 눈과 마주 닿았는데요. 표정 하나 없는데도 뭔가 묘하게 알아채는 듯한 분위기가 스쳤습니다. 부하는 뒤로 한 발 물러났어요. 등골이 싸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는 다시 한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저 아이였던 거네요. 그리고 그 순간 SUV 안에서 또 다른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진태석 회장이라는 이름이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데 그 진동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창문 속 영채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부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기묘한 긴장을 품고 있었는데요. 방금까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정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공기는 조용했고 한혜라 부회장은 소파 맞은편에 단정히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마치 이제 물어볼 때가 됐지? 하고 오래 기다렸던 질문을 듣는 사람 같았습니다. 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살짝 웃는 듯 했지만 안쪽에는 단단한 뼈 같은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왜 감추셨어요? 다른 딸이 있다는 거요. 혜라는 눈을 한번 크게 깜빡이더니 잠깐 말을 고였습니다. 눈동자 안쪽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가 금세 가라앉더니 곧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정원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개 올렸습니다. 글쎄요, 내가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궁금해할 줄은 몰랐네. 가볍게 웃어 보이더니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내가 딸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라도 딸을 찾게 되면 그 상처들 내가 다 치유해주고 싶어. 그 아이가 버려졌다고 느꼈던 마음도 혼자 버텼던 시간도 다 보듬어주고 싶어요. 내 딸에게는 내가 줄 수 있는 세상 전부를 줄 거예요. 입으로 내뱉는 말만 보면 참 따뜻했는데요. 정원은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얼음 같은 게 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원은 잠시 시선을 내려 무릎을 받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원의 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치유 세상 전부. 당신이 나한테 치유를 해줘. 세상 전부를 줘. 웃기지 마요. 마음속에서 고요하지만 차갑게 울리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살인자 누명 뒤집어 쓴 남편을 버리고 살인자의 딸로 낙인 찍힐 운명인 나까지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 뒤로는 재벌가 남자 만나서 따뜻한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치유예요. 무슨 세상 전부예요. 웃기지도 않네요.
정원은 헤라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겉표정은 한없이 공손하고 순한데 눈빛만은 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원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어떤 상처는 쉽게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겠네요, 어머니. 말은 공손한데 끝에 묘한 가시가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헤라는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정원의 얼굴을 더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방금 무슨 뜻이지? 그런 표정이었죠. 하지만 정원은 이미 억지 웃음을 얼굴에 얹어둔 상태였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린 감정이 비어있는 웃음이었어요. 속내는 훨씬 잔혹했죠. 당신이 버린 세상.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곧 당신 차례니까. 버려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내가 이 건양가에서 그대로 보여줄게요. 당신이 떠났던 그 자리에서 이번엔 내가 당신을 버릴 거예요. 헤라는 정원의 눈빛이 어딘가 차갑게 식어 있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잠깐 시선을 떼지 못하고 응시했습니다. 정원은 슬쩍 몸을 뒤로 빼며 자연스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어머니가 찾고 계신 따님 정원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빨리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말투는 진심을 담은 축복처럼 들렸지만 그 아래에는 그 딸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겠지요 라는 냉소가 분명히 깔려 있었어요. 헤라는 그 묘한 느낌을 단박에 알아챈 듯 표정을 알 수 없게 굳히고 시선을 걷어들였습니다. 정원은 그 모습을 본 뒤 고개를 살짝 숙이며 혼자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입가에 아주 미세한 웃음을 스쳤습니다. 누가 옆에서 보고 있지 않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짧은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탁자 위에 올려둔 정원의 휴대폰이 살짝 진동했습니다. 부르릉. 짧게 울린 그 소리가도 사람 사이에 얇게 걸려있던 공기층을 갈라놓듯 퍼져나갔습니다. 정원의 눈빛이 스르륵 바뀌었습니다. 평온했던 표정 아래에서 무언가를 결심하는 기색이 아주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음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걸 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기분을 곱게 숨긴 채 정원은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정원은 휴대폰 진동을 확인한 뒤 눈을 가늘게 뜨며 짧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외투를 걸쳤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체더크라운 캐피탈로 향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주영채님, 공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원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기운만 남았습니다. 공난숙 사무실 문이 열리자 난숙은 이미 정원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은 흠잡을 데 없었고 입가엔 익숙한 미소가 얹혀 있었습니다. 왔구나, 우리 영채? 부드럽지만 묘하게 날이 서 있는 톤이었어요. 정원은 의자 앞에 서서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르셔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난숙은 손짓하며 웃었습니다. 아휴, 성격하고는. 일단 앉아봐. 차는 내가 줄게. 정원이 자리에 앉는 동안 난숙은 직접 차를 따랐습니다. 잔이 반쯤 찰 때까지도 난숙의 눈은 정원에게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다정하지만 그 시선은 마치 작은 결점을 찾으려는 날카로운 탐색 같았죠. 난숙이 잔을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채야. 목소리가 조용히 낮아졌습니다. 네가 한혜라가 진태석 품 그리워서 버리고 간 딸 차수아 맞지? 정원의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다가 곧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표정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부 회장님 며느리예요. 제가 어떻게 그분 딸일 수가 있어요? 난숙은 차를 내려놓으며 더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네가 그냥 재벌가 생활이 좋아서 우리 영채 행세하는 줄만 알았거든. 근데 요즘 말이 많더라. 한혜라가 예전에 버린 딸 차수아 그 아이 얘기. 난숙이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네가 너를 버린 엄마에게 복수하려고 건양가에 영채 이름으로 들어간 건가 싶어서. 그런 의심 하나 해봤지. 말투는 가볍게 웃는 말투였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정원의 표정 하나, 미세한 호흡까지 모조리 읽어내려는 시도. 정원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얼굴에 얇은 미소를 얹었습니다. 공 회장님. 부드럽지만 끝에 한 줄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아니 엄마. 난숙의 눈이 가볍게 뜨였습니다. 그 말에 근거라도 있으세요? 난숙의 눈가에 예리한 선이 잠깐 그어졌다가 바로 다시 다정한 표정으로 덮였습니다. 근거야? 난숙이 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확인해보면 알게 되겠지.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정원이 문으로 향해 걸음을 옮길 때까지 난숙은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린 순간 난숙이 아주 부드럽게 부르더군요.
영채야. 정원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난숙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정원에게로 올라왔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정원의 머리카락 한 올이 바닥에서 은은하게 빛났죠. 난숙은 곡선을 그리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론 상냥하지만 속은 칼처럼 서 있는 미소였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정원이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난숙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머리카락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그 머리카락을 굴리듯 굽히며 낮게 웃었습니다. 확인해보면 정말 알게 되겠지. 조용한 방 안의 그 말이 서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기울일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정원이 더 크라운에서 나와 택시에 오를 즈음 건양그룹 회장실 안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진태석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펜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가볍게 두드려졌습니다. 아버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태석은 서류에서 눈만 들어 응, 들어오지. 평온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세우는 문을 닫고 들어와. 어딘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찾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아라는 분 맞나요? 태석은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문제없는 업무 얘기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한 부회장과 관련된 일이야. 세훈의 눈이 조금 커집니다. 어머니의 딸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 태석은 펜을 내려놓고 아들을 향해 의자를 돌렸습니다. 예전에 헤어진 아이가 있다고 하지. 세미에게 들었나?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세미가 그 이야기를 해서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찾으려 하신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태석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온화한 미소였지만 왠지 예상한 순간이 왔군 하는 느낌이 섞여 있었죠. 한혜라가 찾고 싶어 하니까 내가 건양 정보력으로 움직이는 것뿐이야. 곧 나타날 거다. 세상 일은 때가 되면 돌아오지 않나? 세훈은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 더 묻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죠. 혹시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태석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해가 벽을 타고 흘러내릴 때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멀리 있을 리가 있겠냐? 네. 이미 이 근처일 수도 있지. 그 말은 평척하게 흘렀지만 마치 정확한 범위를 알고 말하는 사람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훈은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만약 그분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태석은 손목시계를 슬쩍 보며 바쁜 일정 중 하나를 체크하듯 말했습니다. 만나봐야지. 그래도 한 부회장의 소중한 딸 아니냐? 말은 다정한데 그 아래 깔린 온도가 이상하게 낮았습니다. 세훈은 그 온도 차 때문에 등 뒤에 작은 소름이 내려앉는 걸 느꼈죠.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세훈은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태석의 아주 낮은 독백이 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늦기 전에 세훈은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죠.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가슴 안을 거칠게 긁어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불길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더 크라운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건양 본관 반대편 비밀리에 운영되는 비서동 회의실 한 곳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공난숙 그리고 진태석. 둘 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그 잔은 한 모금도 줄지 않은 그대로였습니다. 대화의 무게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먼저 입을 연 건 난숙이었습니다. 차정원 말이야. 입꼬리가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그 아이 자기가 누구인지 아주 잘 숨기고 있더라. 태석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본인이 숨기는 게 아니라 누가 숨겨준 걸 수도 있지. 난숙이 그 말에 흘리듯 웃었습니다. 숨겨준 사람? 조미향? 차기범? 아님 한혜라 본인? 태석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요해졌죠. 난숙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잔을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회장님. 난숙이 톤을 낮췄습니다. 한혜라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더라고. 태석은 얼굴을 움직이지 않은 채 짧게 반응했습니다. 차수아를 찾겠다는 건가? 그렇지. 난숙이 웃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검사하려는 대상이 정원이야. 태석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이라고? 그래. 조미양 집에 사는 그 아이. 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혜라는 그 아이를 수아라고 의심하는 중인 것 같아. 잠깐의 정적. 서늘한 공기. 둘 다 말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군. 난숙이 의자를 앞으로 조금 당겼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태석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묻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나오면 끝이라는 거지? 난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검사 한 번이면 정원이 진짜 차수아인지 아니면 아니었는지 단숨에 드러나지. 그 말은 사실이었죠. 정원이 수아라면 태석의 과거가 무너진다. 난숙의 사돈 작전도 무너진다. 더크라운과 건양의 구조도 뒤틀린다. 둘 모두에게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난숙은 아예 대놓고 속내를 꺼내놓았습니다. 회장님. 난숙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짜 차수아가 누군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태석이 입술을 아주 살짝 굳혔습니다. 그렇지. 그럼. 난숙이 잔을 서서히 밀었습니다. 잔 위에는 정원 머리카락이 한 올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수아인지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태석의 눈빛이 가늘게 접혔습니다. 하지만 말리거나 놀라는 기색은 없었죠. 난숙이 미소를 깊게 그렸습니다. 정원은 절대로 수아가 되어선 안 돼. 안 그러면 우리 둘은 끝장이야. 태석도 천천히 허리를 젖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차수아를 만들어야겠군. 난숙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잔 표면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래. 가짜 수아. 그리고 난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딱 맞는 애가 한 명 있지 않아? 건양 며느리 자리에서 차정원 행세 중인 그 아이. 정적이 아주 길게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태석은 결국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게 끝내야 한다. 난숙의 미소는 더 깊어졌습니다. 걱정 마. 내가 움직일게. 방 안의 공기 마치 폭풍 전 고요처럼 적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원에게 닿지 못한 조용한 음모가 두 사람 손끝에서 정확하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이 더크라운에서 난숙을 만나는 동안 조미양 차기범 집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거실 한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요. 그때 차기범이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 나오더니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실제 주영채 지금 차정원 이름으로 살고 있는 영채가 서랍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범은 문을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영채야. 영채가 놀란 듯 몸을 획 돌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포스트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기범은 미묘하게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영채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영채는 억지 웃음을 띄우며 천천히 기범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기범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이 정원이를 찾고 있는 거 알고 있지? 혹시 정원이에겐 말 안 했겠지? 영채는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표정을 정리했죠. 아버님, 당연하죠. 정원이한테 그런 말 왜 하겠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기범은 영채의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헤라가 너한테 접근했다는 말 누구한테도, 특히 정원이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은 경고라기보다 정원이가 충격받을 수 있다는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채에게는 달리 들렸죠. 영채는 속으로 그렇지 정원이는 몰라야지. 하고 비웃음 섞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혜라 부회장님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정원이가 수아인 줄. 기범은 그 말 중 절대 모르게라는 부분에서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딘가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그래. 정원이가 혹시 오해라도 하면 안 되니까. 기범은 그렇게 말하고 뒤로 물러났지만 등을 돌린 순간 눈빛이 아주 묘하게 깊어졌습니다. 방금 무슨 느낌이었지? 하지만 영채는 기범의 의심 같은 건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기범이 방을 나가자마자 천천히 문을 닫더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게 해야지. 당연히. 영채는 책상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가볍고 얇고 어딘가 뒤틀린 미소. 한혜라 부회장 딸 차수아. 영채가 자기 얼굴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리며 속삭였습니다. 그 자리가 왜 정원이 꺼야 돼? 그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지면 되지. 눈빛이 점점 기묘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차수하면 되지.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에 서영채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 문장. 짧은 문자. 결과 오늘 밤 나와. 영채는 그 문장을 본 뒤숨을 아주 얕게 들이켰습니다. 눈빛에서 불안과 열망, 욕심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곧 모든 게 결정되겠네. 해가 완전히 넘어갈 즈음 차기범 조미양 집 2층 작은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정원은 책상 앞에 앉아 유리컵에 남은 물 한 모금을 천천히 삼키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봉투 모서리가 흰빛을 스치며 살짝 튀어나와 보였죠. 난숙이 정원 몰래 빼앗아간 그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에 보낼 준비를 하는 동안 정원에게도 우연히 한 장의 봉투가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정원은 그걸로 한혜라가 검사 의뢰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봉투를 보는 순간 아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추고 다시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수아라는 거야? 정원의 중얼거림은 아주 작았지만 방 안에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도대체 누굴 가짜로 내세우려고 하는 거지? 정원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에 시선을 올려두었지만 시야는 멀리 더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찾고 있는 그 딸, 공난숙이 일부러 흘리는 말들, 진태석까지 이 일에 엮여 돌아가는 이상한 방향. 나도 모르는데 누가 내 대신 수아가 되려고 하고 있지?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정원은 자기 무릎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서서히 돋아났고요. 누가 내 자리를 넘보는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창문을 톡 건드려 작은 떨림이 방을 스쳤습니다. 정원은 갑자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호흡이 약간 빨라졌어요. 안 돼. 누구도 내 자리 훔쳐갈 수 없어. 진짜 차수아인 정원은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게 갑자기 너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한혜라가 다른 누군가를 수아라고 믿어버리면 내가 버려졌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밀려나는 건가? 그 불안이 심장 깊은 곳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정원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모서리가 손끝을 스쳤고 그 감촉이 마음속 불안을 더 자극했죠. 봉투 안쪽에서 희미하게 비친 글자들 99.9%. 정원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나한테 좋은 걸까? 그 순간 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이 결과지가 한혜라 손에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가 수아가 되고 누군가는 가짜로 떨어지는 게임이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미친 건 그 누군가가 정작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죠. 정원은 봉투를 가슴 가까이에 눌러 쥔 채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를 밀어내려고.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불안, 분노, 두려움. 세 감정이 순서대로 스쳤고 마지막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 남았습니다. 아니, 절대 안 돼. 정원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들어갔고 종이가 살짝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거야. 내 자리고 내 인생이야. 정원은 봉투를 꾹 쥔 채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할까? 어디로 보내야 할까? 목소리가 깊고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던 것처럼. 정원은 조용히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서려던 순간 복도 끝 어둠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길이 딱 멈췄습니다. 누가 여기 있었어? 정적. 답은 없었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봉투를 다시 꼭 쥐었습니다. 지금 이 집 안에서 어떤 진실과 어떤 거짓이 움직이는지 이미 본능이 느끼고 있었죠. 집안은 저녁 공기 특유의 눅진한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깔리기 전 모든 색들이 잠시 흐릿해지는 그 시간. 그때 정원이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발걸음이 조용했지만 단단한 결심이 발끝마다 고여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이미 켜져 있었고 한혜라 부회장은 소파에 앉아 잡지 한 장을 넘기고 있었어요. 눈은 글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시선은 자주 허공으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딸을 찾는 문제로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했던 탓이겠죠. 정원은 계단 끝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봉투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아주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건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아가려던 바로 그때 탁! 정원이 들고 있는 봉투가 손에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였죠. 그 흰색 모서리가 바닥에 닿자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일순간 거실에서 잡지를 넘기던 헤라가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어요. 지금 뭐 떨어뜨렸니? 정원은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곧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숙여 봉투를 주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 방 앞에 떨어져 있길래 제가 가져다 드리려고요. 정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이미 벌떡 일어서서 정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정원에게 다가올수록 굉장히 규칙적인데도 이상하리만큼 위협적으로 들렸죠. 헤라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그거 내 거야? 정원은 아주 짧게 망설였습니다. 정말 짧게. 하지만 헤라는 그 0.5초의 멈춤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왜 망설여? 헤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원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건네려 했습니다. 그런데 헤라는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낚아채듯 손을 확 뻗었습니다. 쾅! 봉투가 헤라 손바닥에 쥐어졌습니다. 정원의 손가락 끝이 반쯤 떠밀렸을 정도로 예민한 동작이었죠. 헤라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깊게 흔들렸어요. 이걸 왜 내가 갖고 있어? 정원의 얼굴에서 작고 섬세한 표정 변화들이 몇 번 스쳐갔습니다. 당황함과 억울함을 섞은 미세한 흔들림이었죠. 어머니께 중요한 것 같아서요. 제가 방에 놓여 있는 걸 보고 전해드리려고 했어요. 그 말투는 부드럽고 약했지만 헤라의 눈에는 남의 물건에 손댄 며느리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내가 내 방 물건을 뒤져? 헤라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단정한 여자의 표정이 조금씩 일그러지는 순간이었어요. 정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제가 방 앞에서. 앞에서 주웠다고? 헤라는 봉투를 움켜쥔 채 정원의 얼굴을 철저하게 훑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거짓말을 품은 사람을 찾아내려는 수사관 같았어요. 정원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세훈과 세미가 동시에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세미가 놀란 얼굴로 입을 벌립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헤라는 봉투를 세미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이걸 정원이 손에 들고 있었어. 세미는 정원을 보며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수고스럽게 할까봐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어요. 말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일부러 힘을 눌러 담아 억울함과 순함을 섞은 톤이었습니다. 세훈도 나서서 상황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해가 있는 거라면. 헤라는 손을 번쩍 들어 세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오해가 있을 게 뭐가 있어. 헤라는 봉투를 들고 정원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섰습니다. 정원의 숨결이 봉투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는 거야. 특히 집안 며느리가 들여다볼 물건은 아니지. 정원의 속이 찢어지는 듯 일렁였습니다. 그러나 절대 표정으로 나오지 않게 힘겹게 참았습니다. 그저 얇게 떨리는 눈꺼풀로만 감정이 잠깐 스쳤을 뿐이었죠. 헤라는 정원을 밀어내듯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정원은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죠. 그 잠깐의 침묵에서 정원의 마음은 급격하게 차갑게 굳어져 갔습니다. 정원 속으로는 그래, 그렇게 믿어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곧 내 세상은 내 손으로 무너질 거야. 그리고 그 무너지는 자리에서 나를 보게 만들 거야. 세미는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렸고 세훈은 정원의 표정을 보다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헤라는 봉투를 들고 단호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확인해야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등 뒤에서 정원의 눈빛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확인해. 그 결과가 너한테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 헤라는 방으로 향하며 발걸음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정원은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그저 그림자 밑에서만 살짝 올라간 빈 웃음이었죠.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이 정원의 가슴 깊은 데서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밤 공기가 완전히 내려앉은 시간. 집안의 조명은 대부분 꺼져 있었지만 몇 군데에서는 은은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사람들 각자가 각자의 마음속 어둠과 싸우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깔려 있었죠. 계단 아래 거실에서는 한혜라 부회장이 봉투를 쥔 채 천천히 서재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소 무겁게 들렸고 그 뒤로 들려오는 인기척은 어딘가 예민하고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정원은 복도 끝에서 그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헤라가 봉투를 가져간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바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 봉투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한테 올 폭풍의 시작이야. 정원은 아주 미세한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다 문득 아래층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한데 예민하게 걸리는 목소리. 지금? 오늘 밤이라고? 정원이 계단에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래층 주방 근처에서 영채가 통화 중이었죠. 영채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불안이 섞여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아내 받는다고 했잖아요. 맞죠?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원은 눈을 아주 살짝 좁혔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뼛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결과 유전자 검사. 오늘 나온다고? 정원은 계단 아래쪽의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영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내가 직접 받는 건 아니죠? 네. 알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부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뚝.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채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숨을 내쉬며 뭔가를 머릿속에서 정리하려는 듯 긴 머리를 뒤로 넘겼죠. 정원은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면서 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영채도 알고 있네. 그 말은 누가 결과를 받는지 이미 정해졌다는 거잖아. 그 순간 정원의 심장이 작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허공에 떠있던 실마리가 갑자기 한 점으로 모이며 정원에게 훅 꽂히는 느낌이었죠. 누굴 수화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영채는 통화를 끝낸 뒤 싱크대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 위로 힘줄이 불쑥 솟아 있었고 입술은 잔뜩 깨물렸습니다. 내가 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돼야 해. 영채는 거울 대신 꺼진 전자레인지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는 눈동자가 두려움인지 탐욕인지 애매하게 섞여 있었죠. 정원이한테 그 자리를 줄 수는 없어. 절대. 정원은 계단 위에서 그 마지막 문장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아주 천천히 굳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소리도 없이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수화로 만들려는 거구나. 그 누군가가 영채? 정원의 손이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들끓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모를 만큼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이었죠. 분노, 당황, 불안, 질투, 그리고 기묘한 배신감. 정원은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확고했던 결심에 작게 균열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게 영채였다고? 숨을 쉬는 게 잠시 버거울 만큼 가슴 안이 뒤틀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울림이 들렸습니다. 팅! 주방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영채의 휴대폰이 다시 빛났습니다. 영채는 급하게 화면을 확인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자 하나. 짧고 강렬한 문장. 결과 확보 완료. 곧 전달. 정원은 그 문장을 계단 위에서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빛나는 화면이 어둠 속에서도 너무 잘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정원의 얼굴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결과 확보. 곧 전달. 이 두 문장이 정원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정원의 마음속에서 공포보다 더 큰 광기 같은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구든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자는 절대 살려두지 않을 거야. 정원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어둡고 단단해졌을 뿐. 계단을 오르며 아주 미세하게, 누가 듣지 못할 만큼 낮게 정원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구나. 그럼 알려줘야지. 방 문 앞까지 걸어간 정원은 문손잡이 위에 손을 올린 채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강제로라도. 집안 어딘가에서는 냉장고 모터가 웅하고 돌아갔고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치면서 얇은 커튼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밤 같았지만 이 집의 공기는 분명히 누군가의 운명이 오늘 자정에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이미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어둠 사이사이에서 사람들의 숨소리와 움직임이 묘하게 뒤섞여 흐르고 있었죠. 누구도 자지 않고 있었고 모두가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방 문을 살짝 열어 복도 바깥을 살폈습니다. 전등 아래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를 천천히 훑는 동안 정원의 눈빛은 단단해져 갔습니다. 결과가 확보됐다. 곧 전달된다. 그 문장을 본 이후로 정원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누가?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받는 사람이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 정원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도를 지나려는데 바로 아래층에서 아주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탁! 문이 여닫히는 듯한 소리. 정원은 계단 위에서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현관 근처에서 신발을 꺼내 신고 있었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면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그 발걸음의 리듬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영채. 정원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과 받으러 나가는 거야? 영채의 전화를 엿들은 것까지 더해 지금 저 시간에 움직인다는 건 의미가 너무 분명했죠. 정원은 곧바로 계단을 따라 조용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을 최대한 세워 기척이 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고 손은 난간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난간에 손이라도 닿아 소리가 나면 영채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 현관 근처에 가까워질수록 영채의 움직임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신발을 신고 재킷을 걸치고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는 소리.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철컥 문이 반쯤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정원은 계단 마지막 칸에서 영채의 뒷모습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핸드폰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곧 도착한다고 했지. 그럼 내가 먼저 가 있어야 돼. 영채의 목소리는 낮은 속삭임이었지만 정원에겐 칼처럼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결과를 직접 받을 생각이야. 정원의 심장이 단단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헤라의 딸이 누구인지 만드는 근거가 돼. 영채가 받는 순간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조작할 수도 있어. 안 돼. 정원은 바로 그 생각이 든 순간 한 발 내디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천장에서 작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윙. 정원의 방에 남겨두고 온 휴대폰. 문자 알림이 들어온 모양이었죠. 작은 소리였지만 영채는 즉각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계심이 잔뜩 올라온 얼굴로 복도를 훑었습니다. 정원은 계단 그림자 뒤에 몸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숨도 깊게 쉬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1초, 3초, 5초. 마치 누군가 숨어 있다고 확신한 듯 복도 끝까지 눈을 굴렸습니다. 그 시간이 정원에겐 너무 길게 느껴졌죠. 영채는 끝내 주변을 확인하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닌가? 기분 탓인가? 그제서야 현관문을 조금 더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원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지금 못 막으면 모든 게 끝난다. 정원은 심장이 뛰는 걸 억누르며 한 칸 더 계단을 내려왔고 그 발걸음은 그림자 속에 묻혀 영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문이 거의 닫히기 직전. 영채의 코트 자락이 현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 정원은 숨을 아주 짧게 들이켰습니다. 지금이야. 정원은 계단 아래까지 단숨에 몸을 굴리듯 내려갔습니다. 기척이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만 바닥을 짚으며 빛 하나 없는 현관 쪽 그림자에 몸을 붙였죠. 현관 너머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이너스 툭.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영채가 나갔습니다. 집 안에는 정원만 홀로 남았습니다. 정원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가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나가면 못 찾을 수도 있어. 정원은 있는 힘을 다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영채가 받으러 장소. 그건 분명 한혜라의 비서진이나 주치의 김박사 쪽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헤라의 동선은 정원이 며느리로 살려오며 거의 꿰고 있었죠. 한혜라가 가장 신뢰하는 곳, 가장 기밀 처리되는 곳, 그리고 야간에도 움직일 수 있는 곳. 정원은 한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건양의 별관 의료실. 헤라가 예전에 정기검진을 자주 받던 곳. 그리고 누가 봐도 유전자 검사 결과처럼 위험한 자료를 야간에 전달하기 가장 좋은 장소. 정원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거기구나. 정원은 재빨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예상보다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얼굴을 스치자 정원의 감정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현관 앞 골목에는 영채의 그림자가 이미 멀리 가로등 아래로 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뒤를 한 발짝 또 한 발짝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하고 호흡은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죠. 골목 끝에서 바람이 세게 일었습니다. 길 건너편 차 안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정원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미묘했습니다. 정원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연한 빛을 따라 영채의 뒤를 계속 쫓아갔습니다. 오늘 밤이야. 가짜와 진짜가 갈리는 밤.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밤. 정원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아. 그 말이 입술 사이로 아주 작게 흘렀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싹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정원과 영채, 두 사람의 발걸음이 서로 다른 의도와 욕망을 품은 채 같은 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건양 별관 의료실은 본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낮에는 직원들의 발걸음으로 붐비지만 밤이 되면 건물 전체가 마치 숨을 완전히 멈춘 것처럼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다른 의미의 침묵이 감돌고 있었죠. 폭발 직전의 공기처럼 모든 것이 미묘하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별관 앞에 도착한 영채는 주변을 긴장한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그림자가 땅바닥 위로 길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맞겠지. 영채는 핸드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별관 B-3. 직배송. 비밀 유지. 김 박사가 의뢰 결과를 한혜라에게 직접 전달하려다 영채가 대신 받겠다며 연락을 돌린 상황이었죠. 영채는 주변을 살피다가 별관 옆쪽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문은 정식 직원들이 쓰는 출입문이 아니라 야간 응급 연락이나 VIP 비밀 검사 자료를 들여올 때 사용하는 반쯤 숨겨진 통로였습니다. 영채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판단하자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철컥.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밟는 정원. 몇 미터 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정원은 영채가 들어간 문이 닫히는 순간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정원의 얼굴 절반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이미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노도 감정도 아닌 살아남기 위해 집중한 사람만의 차갑고 맹렬한 침착함. 정원은 코트를 여며 바람을 최소한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같은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 앞에 도달하자 정원은 손을 올렸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 누가 있을까? 별관 의료실은 보통 2~3명의 야간 직원만 남아 있었지만 오늘 같은 밤엔 특별 전달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죠. 정원은 숨을 얕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문 경첩 부분을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밀었습니다.
문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열렸습니다. 정원은 조용히 안쪽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붙잡히면 끝이다. 더 이상 되돌릴 곳도 없다. 그 긴장감이 정원의 발목부터 목덜미까지 서늘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발걸음은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별관 안의 분위기, 의료실 안은 형광등이 몇 개만 은은히 켜져 있었고 복도는 양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 세워지는 듯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정원은 벽에 붙은 표지판을 살펴봤습니다. B-1, B-2, B-3. 영체가 가는 곳. B-3. 정원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러웠고 손은 코트 속으로 들어가 봉투가 혹시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잡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가 오늘 밤의 모든 비밀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영체는 이미 안쪽으로. 정원은 B-3 앞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 그쪽에서 오셨어요? 영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원은 벽 뒤에 숨었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니 안쪽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 씨 맞죠? 김 박사 목소리. 영체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맞아요. 정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영체가 차정원 이름으로 자기를 대체하고 있었다. 정원은 손등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복도 벽을 꽉 붙잡았습니다. 가짜가 내 이름을, 내 자리를 당연하다는 듯 쓰고 있어. 내부에서는 김 박사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회장님께 직접 전달하려고 했던 자료인데 미리 받아가겠다고 하셔서. 영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네, 제가 가져갈게요.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살아있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훨씬 더 세게. 저걸 받는 순간 영체는 나를 죽이는 거야. 문틈으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봉투를 들어 영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조심히. 정말 중요한 자료니까요. 영체가 그 봉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원은 벽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멈춰야 해. 지금 바로. 그 순간 정원의 뒤편에서 아주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슥. 누군가 복도 끝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즉시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누구지? 직원? 아니면 세 번째 세력? 또 다른 누군가가 오늘 밤 결과를 쫓고 있는 걸까? 정원은 몸을 벽에 딱 붙인 채 그 발걸음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발소리는 5초, 10초, 15초.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발소리는 영체나 김 박사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어딘가 노련하고 침착한 리듬. 그리고 바로 그때 B-3 안쪽에서는 영체가 봉투를 완전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갈게요. 정원은 그 말과 동시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의 정체를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 정원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건양 회장 진태석이었다. 정원은 벽에 붙은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복도를 걸으며 B-3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정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결과를 쫓는 사람은 나랑 영체뿐이 아니야. 태석도 같은 결과를 쫓고 있다. 정원의 심장은 더 빠르게, 더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영체가 봉투를 손에 쥔 그 순간 정원은 움직일 수 없었고 태석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의도, 각기 다른 목표, 각기 다른 죄와 진실을 숨긴 채 세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폭발 직전의 거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벽 뒤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걸 가르는 순간이야. 그리고 B-3 안쪽에서 영체의 손이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원은 눈을 크게 뜬 채 그 장면을 숨죽여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석의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서서히 길어지며 B-3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정원은 눈을 떴습니다. 안 돼. 입술 사이로
그 한마디가 아주 작게, 아주 서늘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별관 의료실 B-3 앞 복도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차갑고 압도적인 긴장이 휘감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벽 뒤에서 양손을 벽에 붙인 채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눈앞 2m 거리, 문 하나만 사이에 둔 곳에서 지금 가짜 차수아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손에 쥐려 하고 있고, 뒤쪽 끝 복도에서는 진태석이 서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절대 마주쳐선 안 되는 사람 셋이 하나의 좁은 문 앞에서 다 함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이보다 폭발적인 조합은 없었습니다. 정원은 스스로의 심박소리가 들릴 만큼 안쪽에서 울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곧장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B-3 안쪽 가짜 딸의 손에 들어가는 진실. 영채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고 목덜미까지 긴장으로 달아올라 있었죠. 김 박사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봉투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부회장님께 꼭 안전하게 전달하십시오. 이 자료는 한 가정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영채는 그 말 한 문장만으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의 미래? 아니지. 내 미래야. 정원이 아니라 내가 수아가 되면 모든 게 바뀐다. 영채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찾아낸 사람처럼. 네, 제가 가져갈게요. 영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김 박사는 그 떨림을 감격으로 읽었는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자료가 어떤 진실을 담고 있을지 부회장님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영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겠지. 자기 딸을 버렸던 죄가 들키는걸? 근데 괜찮아. 그 딸이 나라면 그 죄는 용서로 바뀌거든. 영채는 봉투를 가슴 가까이에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 손잡이가 바깥쪽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철, 천, 극. 영채와 김 박사는 동시에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박사가 낮게 말했다. 아무도 올 시간이 아닌데. 복도 정원과 태석 동시에 멈추다. 바깥 복도에서는 정원과 태석이 동시에 문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원은 숨을 멈춘 채 벽 뒤에 붙어 있었고, 태석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추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둘은 서로 존재를 모른 채 B-3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문 손잡이가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철컥. 정원은 들어오는 사람을 상상했지만 그건 들여다보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자신의 손끝에 피가 몰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야? 설마 헤라가 온 건 아니겠지. 여기서 만나면 모든 게 끝장이었다. 정원의 정체도, 영채의 계획도, 난숙과 태석의 음모도. 문 밖 사람 나타나다. 문은 정말로 아주 천천히 바깥쪽에서 열렸습니다. 경첩이 끼익하고 짧은 울림을 냈습니다. 그 순간 정원은 복도 끝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림자 하나. 너무 길고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실루엣. 정원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누구지? 혹시. 그림자는 형광등 불빛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그 사람의 정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세게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혜라 부회장이었다. 정원은 복도 벽에 붙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영채가 봉투를 받고 있는 곳에 한혜라가 나타나면 진짜와 가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충돌할 수 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각자의 심장 박동. 영채의 심장. 왔다. 드디어 왔다. 이제 이 봉투를 주면 그분은 날 진짜 딸로 알게 될 거야. 영채는 숨을 참으며 문을 바라봤습니다. 헤라의 심장. 결과. 오늘 중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직접 받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버린 아이. 그 아이의 진실을 내가 받아야 해. 헤라의 걸음은 느렸지만 두려움과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원의 심장. 제발. 안 돼. 내가 진짜인데? 내가 버려진 사람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원은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다. 철. 컥.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헤라의 얼굴이 서서히 비쳤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단 하나의 지점으로 몰렸습니다. B-3방 안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조명 아래 선 영채. 차정원 이름표를 달고 있는 진짜 주영채.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친자 검사 결과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헤라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원아? 영채는 부드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딸의 목소리처럼 뇌리에 박혔습니다. 헤라의 눈가가 순간적으로 젖었습니다. 너 그걸 가지고 있어? 영채는 봉투를 높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받아왔어요. 그 말, 그 행동이 헤라의 심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순간 정원은 복도에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건데? 저건 내 진실인데? 가짜가 가져가고 있어. 정원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나갈 것 같아서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영채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내가 받을게. 내가. 영채는 아주 고요하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확인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헤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정원아. 그 순간 정원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주저앉을 듯한 무게가 심장에 한 번에 쏠렸습니다. 내 이름을 가짜에게 주고 있잖아. 내 자리를, 내 엄마를 가짜에게. 정원은 숨이 막혀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의 한 부분이 찢어지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겹침 진태석의 한마디. 그때 뒤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헤라와 영채 둘 다 그 소리에 동시에 뒤돌아봤습니다. 정원은 숨을 죽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태석이 천천히 걸어와 B-3 문턱에 섰습니다. 형광등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추며 섬뜩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태석의 눈빛은 헤라보다 봉투보다 영채보다 정원에게 꽂혔습니다.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정원. 태석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 다 모였네. 그 웃음은 섬뜩할 만큼 차갑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결과를 누가 가져갈지 결국 오늘 결정나는구나. 정원은 벼랑 끝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태석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거 내가 확인하지. 헤라가 놀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태석 씨, 그건 하지만 태석은 이미 헤라와 영채 사이로 몸을 밀어넣으며 봉투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원은 그 순간 멈춰있던 숨이 툭 하고 끊겼습니다. 저 사람이 저 결과를 확인하면 나도, 영채도, 헤라도 다 끝장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정원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안 돼.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은 복도 공기 전체를 깨트릴 만큼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 밤 결과지는 이제 세 사람의 손 위에서 진짜와 가짜를 뒤바꾸는 칼이 되어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하게 타올랐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